자, 이어서 2차 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서베이어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도면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서베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좀 써볼게요. 자, 이거는 서베이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하는 행위와 과정 전체를 서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다 뭐다? 서베이라는 과정이고 얘는 서베이어라는 기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각도로 우리 국소 위치를 넣는 게 최선일까 고민하고 결정하는 뭐다? 설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에서 하는 일은 부철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요 길, 이것을 착탈로 결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치아가 가장 튀어나온 최대 풍형부 선을 모델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깎을지, 클래스프를 걸지, 설계, 계획하는 단계를 우리가 서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어를 써서 설계하는 모든 행위를 서베이라고 하고요. 자, 유도면 볼게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던 친구인데요. 자, 유도면. 설계를 실제로 구현한 가이드, 레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서베이 단계에서 정한 길에 맞춰서 치아 옆면을 아주 약간 평평하게 다듬어요. 자, 이 다듬어는 이 수직벽을 뭐라고 한다? 치아가, 자,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위에 옆에 그림처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넣으면 여기 국소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여기 틈이 너무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치아를 요 볼록한 부분을 좀 평평하게 깎아서 위치가 딱 맞게 들어가서 고리가 걸리고 음식물이 끼지 않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 평평하게 옆면을 만드는 과정이 뭐다? 유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치가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져 딱 들어가도록 우리가 주차장 가면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 선,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블럭 같은 거, 젠가 같은 거 할 때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자, 요 딱딱딱 들어가는 그 평평한 면을 유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면의 핵심 역할은 첫 번째는 길 안내예요. 의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레일 역할. 자, 두 번째는 서랍 양옆에 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부철물이 입안에서 평행하게 들어가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 자, 첫 번째. 가이드 역할.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유도면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도면, 치아가 풍형부가 있는 부분을 평행하게 깎아서 만든 가이드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부 언더컷이 있는데요. 자, 얘는 얘기한 것처럼 유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료수 캔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아니면 그것 좀 치아의 최대 풍형부 아래에 이렇게 우리가 움푹 들어간 요 치경선 있는 요 부분이 공간이 언더컷이다 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프가 뭐다? 유지함이 걸리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언더컷엔 들어가면 함정이에요. 그래서 의치가 빠져나오는 힘에 의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클래스프는 보통 이제 언더컷에 자, 요 내용은 조금 너무 많아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여기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하면, 빈 공간에 정리를 하면 좋은데, 여기 우리 60페이지 위에다가 조금 정리를 시험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베잉 아까 했죠? 자, 서베잉. 부철물이 구강 내로 되고 제거되는 유일한 경로를 찾는 과정이라고 해서 즉 뭐다? 삽입 철거로를 찾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걸 왜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치아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치아는 앞으로 어떤 치아는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아들을 동시에 피해서 의치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향을 찾는 게 서베잉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시험 포인트에서 많이 나오는 서베잉과 최대 풍용보예요. 풍용보입니다. 자, 시험 서베잉을 통해 찾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다? 최대 풍용보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베잉을 하는 목적이 뭐다? 최대 풍용보. 치아를 옆에서 봤을 때 최대 풍용보 가장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선이죠. 자, 그럼 옆에서 치아를 옆면에서 봤을 때 가장 뚱뚱한 요 부분이 뭐다? 최대 풍용보다. 자, 최대 풍용보 위쪽에는 부상암이 위치를 하고 최대 풍용보 아래쪽에는 언더컷이 위치한다. 자, 위쪽에는 부상암이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유지암이 위치한다. 클래스프 유지암이 위치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베이어로 어디를 깎을지 어느 모양으로 만들지를 결정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컷이 있어요. 두 번째 언더컷 아까 했지만 자, 언더컷 유지함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음료수 캔 아까 안쪽이라고 얘기했고 최대 풍용부 아래 자, 공간. 요 움푹 들어간 요 공간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자, 이 클래스프 유지함이 이 언더컷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원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구가? 클래스프 무순함 유지함이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주 연결 장치. 자, 2020년도 나왔는데, 자, 국소 의치에서 각 부분에 연결하는 장치를 연결 장치라고 하는데, 주 연결 장치는 뭐다? 우리의 몸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의치에 양측을 연결하는 연결체라고 했고요. 자, 상악 같은 경우는 국의 바나 국의 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설측 바나 설측 판. 자, 그냥 둘 다 바나 판을 쓴다. 이걸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 연결 장치의 필수 조건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다? 강성. 어떤 상황에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 포인트, 간접 연결 장치, 간접 유지 장치. 자, 요 세 가지입니다. 2003년도 기출인데요. 자, 이 간접 유지 장치 좀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케네디 1급이랑 2급처럼 양쪽 끝에 치아가 없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니를 깨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치가 후방이 뒤로 들뜨는 시소 같은 일이 생겨요. 자, 앞니가 있고 뒤에 이가 없어요. 여기 뭐 이렇게 제가 측절치, 뭐 견치 이렇게 그렸고, 자, 여기가 고리에 다 걸려 있고, 얘는 여기 요 색은 의치를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자, 여기는 의치, 여기는 자연치. 자, 얘네들을 틀니를 앞으로 이렇게 씹으면요, 안쪽에 이제 있는 면들이 시소처럼 평행하게 있다가 위쪽으로 눌리니까 여기 친구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들뜨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게 의치가 후방으로 들뜨는 회전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다? 시소처럼. 자, 이때 뭐가? 직접 유지 장치, 클래스프만으로 이 회전력을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다? 간접 유지 장치인 누구? 레스트를 회전축으로 자, 이렇게 쓰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레스트를 가능한 앞쪽에 위치시켜서 눌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이거 말이 어려우면, 자, 간접 유지 장치는 지렛대 원리로 의치 후방을 탈락을 막는 보조 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베잉의 목적, 최대 풍용물을 찾는 목적. 두 번째, 주 연결 장치의 주요한 목적이 뭐다? 강성. 자, 세 번째, 간접 유지 장치를 뭐다? 지렛대 원리로 의치 후방을 탈락을 막는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이제 정밀 인상 체득으로 갈게요. 자, 왜 개인 트레인가? 라를 하면은 입안을 본뜨는 것이라고, 인상체득. 입안을 본뜨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교수님 개인 트레이를 써서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왜 기성 트레이 쓰면 안 돼요? 라는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균일한 인상제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균일한 공간을 위해서. 자, 치아가 있는 부위랑 없는 부위랑 차이가 있어요. 치아가 있는 부위는 2, 3mm밖에 안 뜨지만 없는 부위는 훨씬 많이 뜬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5mm, 어떤 부분은 10mm 인상체 두께가 제각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상제는 굳으면서 수축을 하는데 너무 두꺼운 곳이 많은 곳은 수축하고 얇은 곳은 적게 수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양이 뒤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2, 3mm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려고 개인 트레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적 인상이 가능합니다. 입안의 근육은 항상 움직이는데요. 말할 때도 씹을 때도 기성 트레이는 이 근육의 운동 범위를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적 변연을 기록해야 의치의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받지 않고 잘 변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연 형성을 잘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준비하고요. 여기 보시면 선에 이렇게 트레이의 외형선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다 외형선을 잡아볼까 해서 이렇게 외형선을 잡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는 1차 블러가 오세요. 왜냐면 2, 3mm 두께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핑크색 왁스로 전체 다 덮어버립니다. 2, 3mm. 자, 두 번째 또 스탑을 형성해서 인상체 공간을 해서 2, 3mm 확보하는 공간을 만들고, 다섯 번째, 이 여기에 분리젤 도포해서 레진을 이용한 트레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변형 형성이 개인 트레이, 특히 이 외형선 가장 중요한데요. 자, 볼, 입술, 혀, 연구개 이게 다 나오게 해서 보더라는, 우리가 보더 몰딩이라서 보더가 잘 나오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잘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형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개인 트레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구강에 맞춰서 만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상을 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변형 형성은 개인 트레이보다 가장자리의 근육 움직임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의 변형에 컴파운드나 퍼티 같은 재료를 올리고 환자에게 특정 근육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볼, 입술 부위 같은 경우는 자, 입술 앞으로 쭉 내밀어서 오 발음 해보세요. 그래서 오 발음을 한다든지, 자, 볼을 이쁘게 귀엽게 부풀려 보세요. 뿌 뭐 이런 거라든지. 자, 당황하셨죠? 자, 혀 같은 경우는 혀 끝을 윗입술로 핥아보세요. 아니면 혀를 입천장 위로 올려보세요. 오른쪽 볼에 대보세요. 왼쪽 볼에 대보세요. 해서 혀의 움직임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온 트레이를 여기 컴파운드로 더 연장해서 기능적인 움직임까지 다 측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하악의 양측 후방부 결손, 하악의 1급 같은 경우는 하악 인상체를 할 때 특히 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혀에 눌려서 아프거나 혀가 움직일 때마다 의치가 뜨지 않게 해주는 과정이 이게 뭐다? 변형 형성. 그래서 컴파운드나 퍼티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은 뭐 친수성이 좋아서 폴리이서라는 재료를 쓸 때도 있고요. PVC 재료를 쓸 때도 있는데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르게 병원마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가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금속 구조물 시적이 있어요. 자, 이 금속 구조물은 메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자, 기공소에서 만들어진 금속 뼈대가 있어요. 자, 이 금속 뼈대가 와면 이걸 환자 입에 넣어서 잘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적합성을 체크를 합니다. 자, 적합성 확인할 때 피트 체커, 스프레이 같은 금속의 내면에 뿌리고 환자 입에 넣었다가 빼봅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이가 지워진 부분에 과도하게 접촉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보면요. 그거를 이제 덴처바라든지 여러 가지 바로 조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레스트가 안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 가장 중요. 자, 레스트가 완전히 금속에 밀착해서 여기 딱 안 맞게 콩 하고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자, 이 레스트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완전히 안착되지 않으면 씹을 때마다 의치 전체가 지대치를 측방으로 미는 힘이, 옆으로 미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꾹 눌러줘서 얘를 수직적 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레스트는 절대로 타입하면 안 되고 완전히 착하고 딸깍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의 스톱입니다. 자, 맨 끝에 후방 유리란에 잇몸 부위에 금속이 정확하게 닿아 있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체득이 되면요. 그 다음에 악관 관계, 체득의 핵심이에요. VDO, 수직 고경인데요. 자, 위아래 턱의 관계를 이제 기록을 해야 돼. 금속 구조물 잘 맞네. 이제 환자분의 씹는 높이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VDO, 위아래 턱 사이, 높이. 높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VDO를 틀리면 합주기 또는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틀니가 완성이 됩니다. 자, VDO가 너무 낮으면 입가에 주름이 생겨서 턱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자, 입가에 주름이 깊게 생기고 하반부가 꺼져 보인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VDO가 너무 높으면 달그락 소리가 나. 의치끼리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간격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수업 때 안전간격보다 너무 높게 만들면 입이 합줄기처럼 들어가는 거고 안전간격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하면 달그락 소리가 나서 불편하다. 그리고 턱 근육이 항상 긴장해 있다라는 거. 자, 이때는 긴장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의 공간을 잘 찾아야 된다. 같은 말이죠. 자, 입안에 아무 힘을 주지 않고 입술만 담은 상태. 자, 위아래 치아에 뭐 2, 3mm 정도 공간이 23mm 정도 공간이 있는데, 자, 이건 다 좀 너무 기전이 어려워서, 자, 그냥 안정의 공간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공간이 생각이다. 그래서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찾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국소위치 장착 및 교육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장착 전 최종 조정을 하는데, 자, 나부위치 시적이 끝나고 완성된 의치가 오면 장착 전에 한 번 더 교합을 확인합니다. 자, 이때 교합지를 통해서 교합 고점을 확인하고 다이아몬드로 조정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착탈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우리 선생님, 아니면 우리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끼우실 때는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딱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절대 씹어서 끼우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는 뭐다? 꼭 손으로 눌러서 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빼실 때는 양쪽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고리에 걸고 툭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탈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식사 적응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처음 2주는 두부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 뭐다? 양쪽 어금니로 동시에 씹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쪽으로만 씹으면 의치가 시소처럼 덜그럭거려서 잇몸 쓸려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되시면 그다음부터는 잘 드실 수 있는데 적응 기간까지는 양쪽으로 잘 씹어서 드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통증 관리입니다. 자, 처음에는 잇몸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당연합니다. 너무 아프시면 잠깐 빼놓으셔도 되는데 치과 오시기 3시간 전, 아니면 하루 전부터는 끼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 끼고 계셔야지 아픈 부위가 빨갛게 표시돼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조정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조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꼭 얘기해드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척 방법인데 치약은 어떻다? 절대 금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마모제 때문에 흠집이 나서 이 안에 틈이 또 세균이 들어가서 더 살기가 쉬워져요. 대신 뭘로 닦는다? 주방세제 퐁퐁이라고 퐁퐁으로 닦으세요. 주무실 때는 찬물에 담가 놓아서 잇몸도 쉬게 해주세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변형됩니다. 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은 의치 보관식 틀니 세정제, 예를 들어서 폴리덴트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금속 클래스프가 있는 국소 의치에는 일부 세정제는 금속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금속의 안전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사용 시간 너무 길게 해서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소의치 장착 및 환자 교육 또 잘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도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고 양쪽 어금니로 씹어야 되고 치과 오시기 전에는 꼭 끼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요 뒷부분 내용부터 한 번 더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지문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좀 중요했던 거 한번 볼게요. 복습. 자, 레스트는 무슨 역할 한다? 지지 역할. 클래스프는 뭐다? 유지를 한다라는 거. 자, 레스트가 완전히 레스트 시트에 안착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국소 위치는 8단계로 진행이 됐고요. 자, 또 중요한 서베이어는 장비였고 서베이는
설계 과정이었고, 유도면은 평평하게 깎는 시공 결과물, 하게 깎아서 들어가는 시공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 자, VDO는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간접 유지 장치는 보조 레스트를 사용해서 꼭 최대한 멀리 최후방 유리단에서 멀리 배치해서 안정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주 연결 장치는 뭐다? 강성이다. 중요한 건 강성, 휘어지지 않는 단단함, 강성이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휴가 계속 길다 보니까 가족 행사도 많고, 그래서 오늘 과제는 딱 한 개만 올라갑니다. 한 개 잘 푸시고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